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6가지입니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첫 번째, 해적왕 골디로저의 능력. 로저 적단의 선장이자 해적왕으로 부, 명성, 힘, 한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전설적인 해적 골디로저. 골디로저는 역사상 최초로 그 누구도 이르지 못했던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했으며 불가능하다고 일컬어졌던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고 대비보 원피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1년 뒤 해군에 자수하여 자신의 고향 로그타운에서 공개 처형으로 생을 마감했고, 처형식은 로저의 유언으로 대적시대의 막을 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최초의 해적왕으로 바다를 제패했던 골디로저였기 때문에 많은 독자는 로저가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적 금사자 스키와의 전투에서 돌연 휘몰아치는 날씨의 도움을 받았던 정황으로 로저가 열매의 능력을 사용했다고도 추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카이도는 고무고무 열매를 각성한 루피를 상대로 악마의 열매 능력이 세계를 제패할 일은 없다며 로저가 열매 능력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세계는 잘 만들어져 있다고 말해 해적왕 골디로저가 비능력자라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로써 많은 독자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골디로저의 능력은 비능력자로 밝혀졌는데, 카이도가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말한 것으로 38년 전 갓벨리 사건 때 세계정부 CP0와 해군 최대 전력 해군대장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악의 진격 록스 적단을 몽키디거프와 골디로저가 막을 수 있던 이유로는 열매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비능력자로 오로지 패기만으로 록스 지백을 상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두 번째, 악마의 열매 각성 방법. 악마의 열매 각성은 임펠다운 에피소드에서 전 7무의 크로코다일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크로코다일은 임펠다운의 옥졸수로 언급하며 그 녀석들은 각성한 동물계 능력자로 유별난 강인함과 회복력이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의 각성 언급에 많은 독자는 동물계 열매 능력자 한정으로 가능한 능력으로 알아 이슈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로자 에피소드에서 도플라밍고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겐 각성이라는 경지가 존재한다며 열매 각성으로 주변에 영향을 줘 주변을 실로 만들어 조종할 수 있었고, 악마 열매 각성이 공식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많은 독자는 악마 열매 각성 능력들과 각성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최근 카이도와 루피의 전투에서 카이도는 루피에게 밀짚모자, 너의 심신이 능력을 따라잡았을 때 일어나는 게 각성이다 라고 말하며 악마 열매 각성 조건이 공개됐었습니다. 카이도의 말을 생각해보면 열매 각성 조건은 능력자의 몸과 마음이 악마를 따라잡았을 때, 즉 악마를 넘어섰을 때 각성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써 악마 열매 각성 조건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세 번째, 새로운 바다의 황제 천냥광대 버기. 사왕 카이도와 빅맘이 최악의 세대에게 무너지면서 새로운 바다의 황제로 루피와 버기가 선정됐는데요. 여기서 사왕들의 배치를 잘 보면 원피스 25권 표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원피스 25권 표지 샹크스 오른쪽에 있는 광부의 모자를 보면 오야카타라고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가 적혀있는데요. 또한 이들의 가운데에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영어로 GOAT로 고트의 또 다른 의미는 어느 한 분야의 역사상 최고인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원피스 25권이 출판된 2002년 약 20년 전에 원피스 작가 오다이치로는 샹크스, 검은 수염 티치, 밀짚모자 루피, 천냥광대 버기가 원피스 세계관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의 황제 사왕에 오를 것이라는 떡밥을 남긴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20년 만에 25권 표지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네 번째, 신해군대장 로큐규와 능력. 정상결전 이후 해군 원수였던 센고쿠가 물러나고 새로운 해군 원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해군대장 아카이누와 아오키지의 치열한 전투 끝에 패배한 아오키지쿠자는 해군을 나오게 되고, 아카이누 사카츠키는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됐는데요. 이로써 해군 대장 자리에는 두 자리의 공석이 생겼고, 이 공석은 세계 징병으로 보라호랑이 후지토라와 녹색소 로큐규가 해군 대장으로 특별 임명됐으며, 이들은 실력에서만큼은 괴물 같다고 평판이 자자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후지토라는 드레스로자 에피소드에서 처음 등장해 많은 활약을 펼쳤지만, 로큐규는 레벨리에서 실루엣으로만 등장했는데요. 또한 레벨리 에피소드에서 로큐규의
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대사로 많은 독자는 로큐기의 열매 능력이 식물과 관련된 능력이었기 때문에 3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었다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리고 로큐기의 라하하하라는 특이한 웃음소리와 해군대장들이 7, 80년대 활약했던 일본 배우들을 모티브로 한 이유로 로큐기의 모티브는 특이한 웃음소리를 가졌던 영화 낭인가의 젠나이가 아닌가 추측되고 있었는데, 최근 신해군대장 로큐기의 모습과 능력이 공개되면서 로큐기가 3년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식물 관련 능력자로 먹지 않아도 나뭇가지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로큐기의 이름 또한 젠나이로 밝혀지면서 신해군대장 로큐기의 열매 능력뿐만 아니라 모티브에 대한 떡밥까지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5번째, 고대병기 플루톤의 위치와 히테치의 정체. 먼 옛날 워터7에서 만들어진 전함으로 조선사상 최악의 괴물이라 불리는 고대병기 플루톤. 그 위력은 단 한 발로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칠무의 크로커다일의 대사로 지금까지 고대병기 플루톤은 알라바스타 지하에 잠들어 있는 줄 알았지만, 최근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이 니크로빈과 텐구야마 히테치의 대화로 철벽의 요새 와노쿠니에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대병기 플루톤의 위치와 함께 텐구야마 히테치의 정체가 공개됐는데, 히테치의 정체는 과거 죽은 걸로 알려졌던 코지키 오뎅의 아버지 코지키 스키야키였는데요. 그리고 스키야키는 로빈과 대화하면서 방 안에 있던 미소녀 목각 인형이 자신의 콜렉션이라고 말했고, 처음 등장했을 때도 미소녀 목각 인형 콜렉터라고 소개됐었는데, 와노쿠니 꽃의 도시 쇼군의 성 지하실에 포네그리프와 함께 미소녀 목각 인형이 늘어선 방이 있었다는 부르의 대사와 스키야키가 목각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던 장면, 히테치와 스키야키의 성우가 같았던 점으로 알라바스타 에피소드부터 이어졌던 고대병기 플루톤의 위치에 대한 떡밥과 함께 텐구야마 히테치 정체에 대한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6번째, 조이보이를 언급한 카이도와 바지로킨스의 1%의 남자.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카이도는 바다로 떨어지는 루피를 보며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는데요. 카이도의 대사로 많은 독자는 카이도가 조이보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카이도가 루피에게 패배하면서 밝혀졌는데, 카이도는 루나리엘 쪽 화제 킹과의 대화로 조이보이 전설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오뎅의 항해일지를 본 야마토의 말을 듣고 조이보이가 와노쿠니를 해방해주는 인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와노쿠니를 지배하고 있는 카이도는 자신을 이기는 인물이 조이보이가 될 거라 믿었고, 카이도는 자신에게 패배 의식을 잃으며 바다에 빠지는 루피를 보고 너도 조이보이가 되지 못했구나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 카이도는 루피에게 패배하면서 루피는 카이도가 말했던 조이보이가 되었으며, 카이도의 패배와 함께 과거 바지로킨스가 점쳤던 어떤 남자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확률인 1%의 남자까지 공개됐습니다. 1%의 남자는 바로 바지로킨스 본인으로, 호킨스는 점으로 카이도가 패배할 걸 알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시 키드 쪽으로 붙지 않았고, 이로써 카이도의 조이보이 언급 떡밥과 바지로킨스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